이틀 전 이지은 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경찰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한남동 공간에서 어떤 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흥미롭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호처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관심을 끌었죠. 의혹의 핵심은 김성훈 차장의 관사에서 의문의 여성이 걸어놨다는 거죠. 그 사실을 경찰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경찰이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지금 비위 사실로 통보를 했다. 자,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직원들에게 4월 안으로 사퇴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데,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직원들이 그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 이것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고 나서요, 좀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고, 또 경호처 내부 사정을 잘 알만한 그런 분이 저한테 따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좀 바로잡을 것이 있고, 또 추가로 확인된 게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성훈 차장의 이 관사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 자, 이것은 사실은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근데 김성훈 차장이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공인입니다. 직책도 뭐 그렇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로, 자, 법관의 영장을 들고 간 그런 공수처와 경찰관들에 맞서가지고 불법적으로 막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뭐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한 그 장소가, 자, 뭐 바깥에 개인 집이라면 뭐 사실 제가 언급하는 것도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사잖아요. 관사라는 것은 국민의 그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인 장소 아닙니까? 어쨌든 확인해 본 결과 그날 방송에서 여성이 있었다는 관사가 공관촌에 있는 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공관촌 인근에 군인 아파트에 있는 관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아파트인데요. 뭐 유명한 아파트예요. 그쪽 근처에 가보면 다 아실 텐데, 관사가 공관촌에 있던 또는 공관촌 인근 다른 그 외부 아파트에 있든 간에 관사는 관사죠. 공적인 자산입니다.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공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가족도 아니고 외부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공적인 사안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호처 차장이 머무는 그런 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 경호처가 온갖 그 비밀을 다루는 데고,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자료들, 또 뭐 물품, 뭐 장비도 그렇고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공적인 인물, 공인에 관련된 사안, 또 그 관사라는 그런 공간에서 있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 사생활에 관련된 영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름과 직업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직업은요, 대중 앞에서 활동하는 그런 알려진 그런 일이고요. 예명을 쓰는 것 같아요. 그쪽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여성과 김 차장이 어떤 관계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김 차장의 가정사 또는 사적인 그런 영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김 차장은 절대 그런 뭐 내연 관계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호처 내부를 잘 아는 분에 따르면은 이 사건을 이제 KBS가 보도를 했는데 MBC도 사실은 3월 중에 알았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고, 또 경찰이 대통령실에 비사실이라고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보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KBS가 아마 그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내부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의 장악력,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요. 이미 사실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죠, 리더십에.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사퇴 촉구를 하는 그런 연판장까지, 이전 변호사 말에 따르면 80%의 직원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리더십이 도저히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일들은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다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은 김 차장이 결재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나서 관련 서류들을 이미 제출하고 있잖아요. 경호실에서, 경호처에서. 근데 이제 내부 그 관계자에 따르면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 그렇긴 해도 경찰이 직접 들어가서 모든 그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래서 온갖 서류와 물품 이런 것들을 압수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겠죠. 저지하고 이렇게 방해했던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명분을 들고 나온 것이 군사상 비밀과 압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인데요. 특히 이제 110조의 조항인데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 참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 그런 경호처나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또 결코 좋은 선례도 아닐 텐데요. 근데 이번 경우는 워낙 이제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증거 자료들이 경호처에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비화폰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요 군 지휘관들, 그다음에 전 국방부 장관, 심지어 김건희 씨한테도 그 비화폰이 지급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그 비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반드시 압수를 해서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이렇게 막아서는 것은 상당히 반국민적인 행동이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입법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집행을 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호처 직원들도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평상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즐거운 주말 오후 보내시고요. 주변에 조성식의 후 많이 추천하고 권유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 조성식이 하면 훅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할까요? 네. 조성식의 훅!